대한민국 부산을 중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기구 UN의 고위 관료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게다가 발표한 내용 역시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70억 지구 인류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 지금부터 뉴스팩토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찰랑이는 바다, 어느새 그의 발목까지 올라온 모래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 20년 전만 해도 그의 발치에도 못 미쳤던 바다가 어느새 그의 발목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죠.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 몰디브는 조금씩 차오르는 물 때문에 가라앉는 섬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머지않아 20년 뒤에는 섬 자체가 바다에 가라앉을 수 있는 위기에 몰렸죠. 비단 몰디브만이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어느 순간 물에 잠기는 것을 시시각각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해수면 상승이 직접적인 재앙의 원인입니다.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IPCC의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산업화 시기 이전과 비교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9도가 올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한 것은 태평양 섬나라들에겐 재앙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더군다나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에 이르면 산업화 이전 시기의 온도에 비해 3.6도에서 4.4도 사이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빙하들이 빨리 녹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덴마크 연구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1일 사이 모두 410억 톤에 달하는 빙하가 녹은 것으로 관측되었다며 과거 10년 동안 녹은 양 중 최고에 해당하는 양이 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인데요. 지금보다도 온도가 더 높아진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저지대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이상 태평양 섬나라만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저지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길 것이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은 고지대 일부 지역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섬나라 일본은 온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느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분석인데요. 2019년 역대 최대 피해인 22조 7,400억 원의 피해액을 올해 경신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총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빗물로 인해 잔해가 하류로 흘러가면서 생긴 대형 참사였죠. 문제는 지금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슈에서도 현재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는 물론이고 하천 범람으로 주민들이 밖을 나가지 못할 지경입니다. 후쿠오카현 야메시에서는 72시간 강수량이 509mm를 기록했으며 사가현 사가시 강수량은 506.5mm를 기록해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엄청난 양의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나가사키 운젠시에서는 주택 두 채가 빗물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지는가 하면 나가노현에도 산사태가 주택을 덮치는 일이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태풍의 나라라 불리는 일본에서는 수해 방지 대책을 자랑하면서 산사태를 비롯한 각종 재앙에 제대로 된 대비를 하고 있다며 자신만만했었지만 인명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망신을 겪었습니다. 기존에는 홍수방어를 위한 사업비로 2조엔을 책정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를 비롯해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예산을 8천억 엔으로 줄였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깎은 예산 때문에 일본은 재난을 겪게 된 것이죠.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마쳤다는 말을 남겼지만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셈이죠. 사실 이런 이상사태가 장기화되고 장마철을 넘어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일본은 꼼짝없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후지산을 비롯한 고지대가 별로 없는 일본 특성상 무력하게 수중에 가라앉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도 이와 같은 재난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만일 해수면 상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역시 대부분의 영토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유엔과의 합작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해상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곳인데요. 한국은 부산 근처에 해수면 상승을 대비한 해상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곳입니다. 심지어 유엔 헤비타트 부사무총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 헤비타트는 전세계 도시정책을 결정짓는 최고기구로 인간의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유엔 헤비타트는 향후 해수면 상승으로 있을 도시 침수에 대비해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던 중 해상도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를 만든다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상은 이미 서구권에서 먼저 시도한 바 있는데요. 블루 에스테이트라는 섬을 건립해 이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해상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만을 위한 도시였기에 한계가 분명했죠. 한국이 내린 이번 해상도시 건립 결정은 블루 에스테이트의 비전보다 훨씬 큰 구상이며 미래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와 비견될 만큼 훨씬 야심찬 계획입니다. 빅터 키섭 UN 해비타트 부사무총장은 부산시장과의 대화에서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해상도시 건설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먼저 건네며 한국만이 해상도시 건설에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건설하려면 높은 수준의 건설 기술과 함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국가는 많지 않죠. 그렇게 부사무총장이 한국을 제일 먼저 파트너로 선정한 곳입니다. 해외에서 검증된 건축 기술과 더불어 발달한 과학 기술을 가진 국가이자 생태계 보호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에 해당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급속도로 몰살을 타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 UN 실무진이 부산을 방문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12월에는 부산시와 UN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10년 안에는 해상도시를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아무리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도시가 잠겨도 한국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죠. 해수면 상승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일본은 한국에게 살려달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된다면 일본이 지금과 같이 콧대를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1등 국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